네, 안녕하세요. 남가주 정의진흥협회 장kim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는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요. 거기에다 물가도 엄청 올라서 전기세, 가스비는 그게 렌트비도 지금 올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렌트비를 먼저 내야 할지 식비를 먼저 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더 높은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때로는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 필요한 수리를 거부해서 세입자가 살 수 없게 만든다든지 터무니없이 높게 렌트비를 인상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입자의 주거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근 LA시와 LA 카운티에 적용되는 세입자 보호법과 최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자의 주거 권리에 대해서 이너시티 법률센터의 테드 리 변호사님이 설명드릴 텐데요. 테드 리 변호사님은 나파바 로 파운데이션 커뮤니티 펠로우로 이너시티 법률센터의 주거환경 소송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웨비나 진행 동안 시간이 남으면은 질문을 받을 시간이 나오면 질문을 받고요.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웨비나는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미연합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 녹화한 것을 올려놓겠습니다. 테디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시티 러센터, 이너시티 법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 펌에 바로 연락을 주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 이태환 변호사라기보다는 제 영어 이름인 테드 리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너시티 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9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7가하고 센트럴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운타운입니다. 그 다운타운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7가구 센트럴보다는 7가구 알라미다가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저희가 그 플라워 디스트릭트랑 그 리틀 도쿄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에서 뭐 걸어서는 한 15, 뭐 차로는 3, 4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는 7가지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부서는 이제 그 퇴거 명령에 관련돼서 도움을 드리는 부서 있고요. 또 다른 부서는 이제 홈레스네스, 이제 노숙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노숙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홈레스네스에 정말 거의 그 일보 직전까지 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그 슬럼 하우징 혹은 주거 환경 그 부서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민사 소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그 형사법, 형사소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뭐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 범죄인가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들은 이제 그 형사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찾아보시라라고 이제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주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아마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제 그 주거성의 보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이제 1974년도에 판결을 내는 게 이제 Green vs. Superior Court라는 그 판결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은 사람이 살 만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거성을 보장해줘요. 조금 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캘리포니아 판결이에요. 그 연방법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 근본적인 컨셉을 또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제 그 주거지를 편안하게 혹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또 저희나 또 하루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권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비합리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서 뭐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요, 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방해, 뭐 나의 프라이버시를 뭐 침해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을 그 이제 그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거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 주거 환경 문제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거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방수 처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데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뭐 물이 안 나온다. 혹은 뭐 가스가 샌다. 가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온수도 안 나오고 뭐 냉수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주거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뭐 난방 장치라든지 이제 그 트래시 그 쓰레기를 제대로 이제 픽업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너무 많다든지, 또 벌레, 뭐 바퀴벌레든 bedbugs, termites, fleas 뭐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쥐 혹은 전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전이 너무 자주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그런 콘센트들이나 플러그들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할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거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또 많은 분들 도와드리죠. 또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을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health and safety,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 또 안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들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변기라든지 뭐 목욕시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그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주방 싱크, 뭐 아까 그 전에도 봤지만은 온수나 냉수가 나오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혹은 뭐 안전을 해친다라고 하고요. 뭐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축축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축축함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의 건강 혹은 그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은 벌레, 뭐 바퀴벌레라든지 bedbug 혹은 뭐 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제 사람들의 안전을 이제 또 해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잠깐 그 벌레, 또 특히 이제 그 바퀴벌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그 어느 아파트 유닛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생긴 것은 그 테넌트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로펌에서 함께 일하는 그 벌레 전문가에 의하면은, 바퀴벌레들은 이제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이제 음식을 안 먹어도 뭐 한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뭐 짧으면 하루 이틀, 또 길어봤자 3, 4일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그런 것들도 음식보다는 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이제 그곳에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뭐 집안에 혹은 건물에 바퀴벌레가 많다, 혹은 뭐 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언제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혹시 유닛 안에 혹은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저희가 언제나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물이 새는 곳에 이제 그 바퀴벌레들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물이 새는 것을 테넌트 분들이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플러머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플러머 분들을 이제 모셔오려면은 보통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게 또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픈데, 좀 되게 자주 보는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이제 집주인이라든지 매니저들이 이제 뭐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것이 살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이제 테넌트들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거권에 관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뭐 바퀴벌레가 어떻게 서식하는지, 어디서 출몰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가지고 계신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그런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와의 그런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괴롭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괴롭힘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어떠한 유도를 가지고 집주인이 괴롭혔느냐. 그리고 이제 그 유도는 그 테넌트를 내쫓기 위한 유도여야 된다. 그 유도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그 유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과연 그 행동이 합리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지, 혹은 협박을 한 것인지, 혹은 다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테너트를 내쫓기 위한 유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알아봐야지 이제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어, 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랜드로드나 매니지먼트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집주인한테라든지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한테라든지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보통 이제 그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진짜 렌트비가 엄청 높더라고요. 정말 뭐 스튜디오도 뭐 정말 싼 거는 뭐 1,900불, 2,000불 그렇게 가고, 원베드, 뭐 투베드, 쓰리베드 가면은 뭐 2,000불 후반, 3,000불 후반까지만 올라가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집주인이 나를 내쫓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보복에 관련된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고발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겪고 계시는 그런 보복은 이제 그 퇴거명령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렌트를 갑자기 확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공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킹 스페이스를 뭐 2개를 줬는데 이제는 한 대밖에 못 주는, 안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보복을 했다라고 이제 또 저희가 성립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제 법적인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집에 뭐 벌레가 산다든지, 뭐 물이 산다든지, 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집주인이나 매니저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보복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언제나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 혹은 뭐 파이프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으시든, 영상을 찍으시든, 아니면 일기를 쓰시는 것처럼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집주인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혹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취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거들을 남기셔야지 혹시나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이제 그 증거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할 만한 거는 이제 그 집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즉,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집주인한테 뭐 이제 우리 집에 지금 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알고 보는데 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서 그 옆에 뭐 곰팡이도 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것들 또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한 또 그런 장치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집주인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주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다음 일은 그 정부기관에 고발을 하는.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LA시라면, LA 시티라면 그 LA Housing Department, 주택국에 고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주택국은 보통 그 멀티 유닛, 멀티 패밀리 아파트, 이제 그런 쪽만 이제 이쪽에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신 곳이 single family home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housing department가 아니라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거기에 이제 고발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이제 그 single family home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이제 LA 카운티에 이제 공중보건국이 있어요. 그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런 파이프가 터졌어요. 혹은 뭐 바닥이 기울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뭐 벌레가 있어요, 쥐가 있어요, 뭐 쓰레기 픽업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 LA 카운티나 아니면 뭐 다른 시, 그러니까 LA시가 아닌 다른 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렌스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은 그 시 정부의 코드 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고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기관에 고발을 하기 전에 뭐 법원 싸움을 좀 하고 싶다 뭐 그러시게 되면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액 소송, 그 small claims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보통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보통 소액 소송을 하시죠. 이제 소액 소송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뭐 짧게 뭐 아무리 길어도 뭐 몇 개월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죠. 하지만 단점은 이제 피해 보상액이 맥시멈이 10,000불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민사소송이 더욱더 알맞은 해결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의 장점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해 보상액이 웬만하면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10,000불보다는 높죠. 하지만 단점은 민사소송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시간까지 많게는 뭐 3, 4년 혹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듯 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한테 알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 이제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이태환이고요. 영어 이름은 테들리고요. 또 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또 저희 오피스 주소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바로 이 번호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라면 저한테 곧바로 와서 이제 뭐 이태환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저희 이너시티 법률센터로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려면은 이제 테들리 변호사를 찾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LA시와 LA 카운티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렌트비 규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렌트 컨트롤이라고 하죠. LA에서는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오르디넌스라고도 하는데, LA시의 70%가량의 건물에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임시명령이나 세입자 보호법이 보통 이 렌트 컨트롤법을 토대로 해서 하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렌트비 규제법이 적용이 되면 렌트비 인상이 제한이 되고 보통 1년에 3%에서 5% 사이가 되고, 이 건물을 등록을 해야 되고 합법적인 퇴거 사유가 필요하고요. 퇴거를 시킬 때 이사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LA시 이외에 LA 카운티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베벌리 힐스, 산타모니카, 다슨옥 등의 이 렌트 규제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일 내가 사는 데가 렌트비 규제법이 적용이 되는 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다가 문자 번호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를 보내드리겠습니다. ISO 문자를 보내고 주소를 보내면은 이 렌트비 규제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 건물이 적용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AC부터 세입자 보호법이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게 먼저 미납된 렌트비를 지불하는 건데 이제 기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8월 1일 2023년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낼지는 이제 건물주하고 절충을 하라고 보통 조언을 드리거든요. 2021년 10월 1일에서 2023년 1월 31일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는 2024년, 그러니까 1년 후에 2024년 2월 1일까지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세입자 보호법 카운티고 시고 렌트비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상감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를 꼭 확인하시고 안 내면은 건물주가 소액 재판이나 민사 소송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 된 세입자 그리고 허가가 안 된 애완동물이 있다고 그런 사유로 퇴거하는 것은 내년 2024년 1월 31일까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이거를 시정을 하라고 통지를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소란 행위 사유로는 퇴거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거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소음이 심하다든지 뭐 그런 거를 소란 행위라고 해서 퇴거를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 경우는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보호법이 돼 있고요. no fault라고 하죠. 무과실,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그런 사유로는 지금 현재 퇴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퇴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 컨트롤,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2024년 1월 31일 내년까지 렌트비 이상이 인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물주는 이 세입자 잠깐만요. 예. LAC에서 또 통과한 게 2023년 1월 27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리스가 만기된 세입자에 해당이 되는데, 과실 사유나 무과실 사유로 이제 퇴거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 사유란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행위, 불법행위, 그리고 터미널된 리스를 갱신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다거나 건물주가 이 유닛에 들어가겠다고 통지를 주는데 줬는데 그 들어가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막는 행위, 그리고 허가가 안 된 전대차는 이제 서브레팅 같은 거죠. 무과실 사유는 건물주나 건물주 가족 아니면 상주 매니저가 입주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요구를 할 때, 그리고 건물이 철거될 때,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시정부 같은 데서 위험하다고 모두 다 나가라 폐고 명령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비거주 건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그럴 경우에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건물주는 이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지하도록 LAC에서 정했고요. 만일 과실 사유일 경우에는 특정 사항,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 그리고 이 세입자에 주는 통지서는 건물주가 LA 주택국에 꼭 카피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고 소송이 있을 때 세입자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과실 사유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나 뭐 매니저가 입주를 하겠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대줘야 합니다. 이 비용이 LAC에서는 그 렌트 규제법에 나온 그거를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예로 3년 미만의 세입자인 경우 62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입자는 19,400불을 이사 비용으로 대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세입자는 9,200불까지 이사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세입자인 경우에는 장애가 있거나 62세 이상 아니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입자는 22,950불을 이사 비용으로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 때, 아까 그 질문 중에 만일 집에 뭐가 고장 났을 때 본인이 직접 고치고 렌트비를 제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능은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전체 렌트비를 안 냈다고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최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물론 건물주에게 이거를 수리를 해달라고 꼭 통지를 보내시고요. 모든 건 다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시는 게 좋고, 수리가 안 되면은 그 테들리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국이나 거기에 고발을 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시킬 때 이거는 LA시와 LA 카운티에 적용이 되는데요.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 액수가 페어 마켓 렌트라고 해서 공정시장 렌트비를 직역하면 그게 한 달치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렌트비가 렌트 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이 페어 마켓 렌트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LA 카운티의 경우 2013년에 페어 마켓 렌트비가 원베드룸은 1,747불, 투베드룸은 2,222불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비 미납이 이 액수가 될 때까지는 한 달이 넘어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이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고 소송을 할 경우 통지서에 베드룸이 몇 개인지 그거를 또 통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 보조하는 거에서 이 렌트 규제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몇몇 건물, 그러니까 한 30% 정도 건물이죠. 렌트비 인상을 10%나 5% 더하기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해가지고 렌트비 인상폭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건물주,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한 달 렌트비를 이사 비용으로 보조를 하게 돼 있고요. 다른 건물들은 공정시장 렌트비의 3배 플러스 1,411불의 이사 보조 비용을 대줘야 됩니다. 무과실 퇴거가 지금 임시명령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까지 LAC 같은 경우는 무과실 사유로도 퇴거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사 비용을 대고 이 무과실 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기한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 비용을 대게 돼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이제 세입자 보호법이 LAC보다 글쎄요 좀 약하다고 할까요? 일단은 3월 31일 2013년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2020년 3월 1일에서 2023년 1월 20일 사이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된 세입자나 허가가 안 된 애완동물의 사유로는 3월 31일까지 최고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2023년 4월 1일부터는 이런 사유로 최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전에 수정을 하도록. 그리고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4월 1일 2023년까지 무과실 퇴고로는 사유로는 퇴고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내에서도 그 렌트비 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 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LAC는 아예 동결을 시켰는데 카운티는 3%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퇴거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먼저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유로 이제 퇴고를 하겠다, 뭐 그런 건데 보통 받는 게 미납된 렌트비를 요구하는 통지, 3day notice죠. 아니면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러 요구하는 통지서, 3day notice to perform and quit이라고 하죠. 여기 샘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퇴고 소송 절차는 이 통지서 날짜가 만기되면, 그러니까 3일 노티스를 줬으면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3일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됐거나 미납된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건물주가 법정에 퇴고 소송을 접수할 수 있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은 소환장과 고소장을 받죠. 그것을 세입자에게 송달을 해야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직접 이 소환장하고 고소장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집에 있는 18살 이상 아무에게도 대리 송달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받으면은 문에다가
이거를 붙이고 또 편지로 보내도 그 전달이 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퇴고 소송이 접수됐다. 그렇게 통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100%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소장을 받았을 때 그 날짜에 닷새 안에 5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소환장 샘플인데요. 서먼스라고 하죠. 여기 소환장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퇴고 소송 고소장입니다. 언로프 디테이너가 이 퇴고 소송 이빅션 퇴고 소송이거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소리고요. 만일 재판이나 결석 처리를 통해서 퇴고 소송을 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서 셰리프에게 퇴거를 시켜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물주가. 그러면 셰리프가 나와서 이 노리스 오브 이빅션이라 해서 퇴거 통지서를 문에다 붙이고 가거든요. 보통 닷새 기한을 주는데 닷새 안에 나가지 않으면은 셰리프가 나와서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셰리프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서를 5일 내에 닷새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은 결석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요. 결석 판결문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도 없이 거의 자동으로 판결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이 나오면은 셰리프에게 퇴거 신청을 해서 퇴거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요. 닷새 내에 답변을 제출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신청은 보통 건물주가 하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토대로 하는 거는 증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뭐 내가 힘들었다, 뭐 내가 뭐 장애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만일 구두로 무슨 약속을 했다, 뭐 렌트비를 나중에 내도 좋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법정 앞에서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 말하고 세입자 말이 다를 경우 판사가 토대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요. 뭐든지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거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항상 텍스트나 이메일로 통화 내용이나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다 증거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서류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지서나 이런 소환장이나 고소장을 받으셨을 때는 항상 이해가 안 되면은 저희 같은 무료 법률 단체나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이 통지서나 이런 거 받았을 때 뭐 어렵고 귀찮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회에서 4.29 중재조정센터에서 만일 분쟁이 있거나 퇴고 소송이 있을 때 중재를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건물주가 이 중재를 받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되지만 여기 연락처가 있고요. 213-365-5999에 연락을 하시면 중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거권 문의나 퇴고 소송을 당했을 때 연락을 취하실 수 있는 게 스테이 하우스 델리라고 해서 이 LA 카운티 이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인데 저희가 거기에 파트너 중에 하나고요. LA 법률보조재단도 한국어 라인이 있고 이 퇴거 소송이나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남가주 정의진흥협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너시티 법률센터도 이런 주거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달에 저희 3월 달에 텍스 보고하는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카드 텍스 크레딧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할 계획이고요. 예, 항상 둘째 수요일인가? 둘째 수요일 12시에 저희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셋째 주 12시에서 수요일 1시입니다. 예, 네. 12시 1시까지 저희가 해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줌 주소는 똑같으니까 예, 이걸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